오늘은 이제 집합의 연산이에요.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자, 페이지 110쪽입니다. 집합의 연산. 자, 연산법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기에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일단은 합집합 얘는 뭐냐? A 합 B. 보통 이제 A 합 B 또는 A 컵이라고 해요. 컵. 자, 어쨌든 요게 합집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 밑에 있어. 자, 얘는 집합의 표현으로 나타내면 A의 원소이고 또는 B의 원소이고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또는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집합의 경우엔 A 교비 또는 A 캡이라고 해요. 캡 모자.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X인데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일 때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리고에 동그라미 쳐주시죠. 네. 자, 또는이란 얘기는 A에도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되고 A에만 있어도 되고 B에만 있어도 되고 전체 다 있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편하죠. 자, 여기가 A, 여기가 B면 합집합은 이 전체 다를 의미를 하고 얘는 A와 B의 공통으로 있는 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이제 서로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소. 자연수에서의 서로소는 공배수가 1밖에 없는 거. 맞죠? 아, 미안해. 공배수 맞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네. 서로소라는 얘기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건데 이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그대로네.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네, 이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거기다가 밑줄만 쳐주세요. 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교집합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가 A와 B가 아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지? 자, 우리는 그림으로 보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을 좀 그리면서 같이 한번 써볼게.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교환법칙 뭐다?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차집합을 배울 건데 이 차집합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같을 수는 있어. 이제 둘 다 같을 때거나 공집합일 때만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차집합은 교환이 안 돼요. 너네 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합이에요. 자, 결합법칙. 뭐가 결합법칙이냐? 3개 이상의 연산이 있을 때 얘를 먼저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먼저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가 쌉 중요해요.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 A 교비에 합이 붙어 있을 때, 자, 얘는 이 합집합 C를 얘한테 뿌릴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그래서 A 합 C와 B 합 C를 따로따로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교집합을 해도 똑같다 라는 거고요. 얘에서 거꾸로 가는 것도 분배야. 선생님, 분배는 이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보면 결합이잖아. 아니에요. 이것도 분배야. 너네가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야. 얘를 거꾸로 가더라도 분배입니다. 결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앞에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이 A 합집합을 여기다가 분배할 수 있으니까 얘는 A 합 뭐야? B와 C요. A 합 B와 교집합 A 합 C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마찬가지 거꾸로도 분배가 오케이? 절대 결합이 아니에요. 묶는다고 결합이 아니야. 알겠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가끔 학교 문제 중에 엄청 쉬운 건데요. 이런 게 있어요. 연산을 쫙 나열을 해놓고 기역, 니은, 디귿 무슨 법칙 썼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이거를 거꾸로 간 걸 꼭 분배라고 안 쓰고 결합이라고 써.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분배와 결합을 구분해 드릴게요. 잘 들어. 옆에다 잘 쓰세요. 결합. 자, 지금 봐봐요. 이 결합과 분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 뭐가 달라? 잘 들어요. 연산이 같을 때 똑같은 연산이 여러 번 반복이 될 때는 뭘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 이게 결합이고요. 똑같은 연산이 아니잖아요. 얘는. 연산이 애초에 달라. 이럴 때 분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연산이 같을 때, 여기는 연산이 다를 때예요. 오케이? 알겠지? 벌써? 연산이 같을 때는 결합이고요. 연산이 다를 때가 분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뭐 별거 어려울 거 없지? 자, 밑에 내려갈게요. 여집합과 차집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전체 집합,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유니버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 이때 여는 여백할 때 여기다 바탕이에요. 바탕. 그래서 여집합은 간단하지. 이제 바깥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여집합 얘기를 하면요. 여집합. 이거는 A에 C 이렇게 붙여요. 여집합.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뺐으니까 나머지 다 얘기하는 거죠. 여백, 바탕을 의미를 하고, 자, 그냥 영어 시간. 자,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 글씨로 파란색 박스에 밑에 보면은 C는 여집합을 뜻하는, 거기 스펠링 잘못됐어요. 이렇게. 자, 그럼 영어 시간. 우리 글로벌하게 놀아야 되잖아, 그렇지? 자, 뭔 차이예요? 바로 똑같잖아. 컴플리먼트. 자, 위에는 뭐게? 밑에는 뭐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알 거야. 잘했어. 네. 둘 중에 하나? 칭찬. 누가 칭찬이래? 예, 얘가 칭찬하는 거죠. 자, 위에가 뭐게? 위에 거의 뜻은 보완이라는 뜻이에요. 보완하다. 그래서 요 A의 밖에 있는 애들을 뭐 어떻게 보면 보완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여집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집합 컴플리멘트 배웠는데 컴플리멘트 보인다고? 여집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I일 때는 이제 칭찬하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수업이 어딨냐? 아이고, 영어를 경하는 수업. 리더스가 자,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써주세요. 그 여집합 밑에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빼는 거다. 자, 이렇게만 옆에다 써주세요. 차집합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차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차집합, 얘는 A에서 B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는 A에서 B를 진짜 빼는 건 아니잖아. 뭘 빼는 거야? A에서 뭘 빼는 거예요? 교집합을 빼는 거지. 맞냐? 그쵸? 그래서 옆에다가 써주세요. 얘는 일단 첫 번째.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A 차집합 B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 우린 항상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이제 연산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바꿔. 자, 그리고 또한 얘의 실제 계산은 아까 얘기했지만 A에서 뭘 빼는 거다? 교집합을 빼는 거다. 또는 A 합 B에서 B를 빼는 거다가 돼요. 쌤, 그러면 연산할 땐 이걸로 하고 얘는 어디다 써요? 얘는 일반적으로 개수 셀 때 합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 때. 봐봐요. 예를 들어서
A의 원소가 12개야, B의 원소가 10개야. 그러면 A 차집합 B는 2개야가 아니잖아. 맞지? 그죠? 뭘 빼는 거야 정확하게? 교집합을 빼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일반적으로 이걸 씁니다. 자, 그래서 요 차집합 옆에다가 요거를 같이 적어주세요. 요거랑 이렇게 또 조지마. 이게 나이가 30줄이 넘어가면 그 뭐냐 뭐 이제 관절을 쓰면서 소리가 나요. 삐걱삐걱 소리가 아니라 아우 소리가 나. 너 슬퍼요. 자, 요거는 연산할 때 자주 나옵니다. 왜 연산할 때 자주 나와? 얘가 왜 연산할 때 자주 나와? 우린 방금 교환, 결합, 분배를 했을 때 차집합은 안 썼어요. 맞지? 그래서 얘는 차집합이 나온다라고 하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꼭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112페이지. 자, 여기에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오는데요. 예, 별거 없습니다. A하면 A는 A고, A도 A는 A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없고요. 없는 거에 여집합은 전체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뭐 다 쉽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7번 여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요거와 요게 그대로 나와있죠? 이게 그대로. 자, 이렇게 7번 좀 차집합의 연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 자, 오른쪽에 이제 개념 확장이라고 해서 대칭 차집합수라고 나와있죠? 대칭 차집합. 자, 대칭 차집합. 자, 거기에 일반적으로 A 삼각형 B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한 거라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를 비운 요게 대칭 차집합입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뭐게? 세 개를 대칭 차집합을 하면 뭐 이거 두 개 먼저 하고 이걸 해도 돼요. 어쨌든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자, 세 개는 그림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자, 이때 이 세 개짜리 대칭 차집합 옆에다 슬쩍 그려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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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까지. 예,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요게 이제 세 개짜리 대칭 차집합입니다. 예, 옆에다 그려주세요. 세 개짜리 가끔 나와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 저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궁금하면 직접 두 개씩 해보세요. 여기까지 괜찮아?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세 개짜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A쪽, 그리고 B쪽, 그리고 C쪽, 그리고 세 개의 교집합 이렇게 칠해줘요. 세 개짜리 대칭 차집합.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이제 르모르간이 나옵니다. 르모르간의 법칙이 나와요. 르모르간의 법칙. 아니 진짜 그 뭐냐? 학생 때는 이런 것이 궁금하지도 않잖아, 그렇지? 학생 때는 이런 거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이제 성인이 되고 선생이 되다 보니까 자꾸 궁금해. 이 뜻이 뭐지? 말이야. 르모르간의 법칙인데요. 자, 거기에 뭐가 있냐? 여집합에 대한 법칙이에요. A 합 B를 여집합을 하면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거. 또 A 교비를 여집합을 하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자, 그래서 드모르간은 여집합을 집어넣었을 때의 성질이에요. 거꾸로도 당연히 됩니다. 그치? 거꾸로 더 많이 써요, 생각보다. 여집합이 두 개가 박혀있다. 너네 솔직하게 얘기해볼게. 야, 이거 그려라라고 하면 그려지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려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리면 쉬워진다는 거지. 되겠죠? 자, 그래서 르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6번.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원소 개수의 문제는 학교 시험 거의 100% 출제입니다. 거의 100%. 거의 100%가 어딨어? 많이 이상하지 않아? 예, 한 90%
한번 축제를 해요, 진짜로.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A 합 B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누구를 빼? 교집합을 빼야 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A개, 여기에 B개, 여기에 C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치? 그런데 A의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C, B의 원소의 개수는 B 더하기 C. 그럼 누굴 또 빼줘야 돼? C를 빼줘야 된다 이거지. 됐죠?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얘는 쉬우니까 이제 3개짜리가 많이 나와요. 3개짜리. 그래서 3개짜리 A 합, B 합, C는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한 다음에 뭘 빼줘? 교집합 2개의 교집합식을 다 빼고요. 아, A 교 C, B 교 C.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다 겹치는 거 더 해줘야 되죠. 했지? 기억나지? 기억나요? 우리 이거 경우의 수에도 했었어. 그치.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있었잖아. 그런 거 할 때도 이걸 썼었지. 자, 그래서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 B, C라고 해놓고, 자,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A 쪽에 A, B 쪽에 B, C 쪽에 C, 그 다음에 D, E, F, G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럼 들어봐. 얘가 의미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야.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A, D, G, F 맞지? B는 B, D, E, G, C는 C, E, F, G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하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 그리고 D 2개, E 2개, F 2개 G는 3개야. 그러면 얘네를 빼면 D 하나, E 하나, F 하나씩 없어지는데 G가 3번 빠져. 그래서 3번 더 하는 거죠. 오케이? 알죠? 기억나지? 자,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때 그래서 벤달그램을 꼭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훨씬 간단해요. 됐죠? 몇 개인지만 써주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거기에 두 번째 거기 바로 2번 요거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게 학교 시험에 잘 나오니까 3개짜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네 번째 거 볼게요. 네 번째 거. 그게 이제 이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실제 계산할 때. 오케이? 요거. 원소의 개수 구할 때. 됐죠? 요 정도.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쓱 풀어봅시다. 자, 114페이지 할 거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넘어갈게요. 115페이지 볼게요. 115페이지. 아, 진짜. 그 오늘 숙제는 끝까지거든요. 131페이지까지거든. 선생님 너무 많아요. 야, 해봐. 진짜 금방. 진심입니다. 선생님 113문제 언제 다 해요? 진짜 금방. 홀차게 해요. 나는 이걸 아마 1시간 안에 끊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오늘 영상이라서 촬영해서 보여줄 거야. 배속 걸어볼게요. 그 타임랩스로 옆에다가 저기 뭐냐 너네 공부할 때 그 쓰는 거 있잖아, 타이머. 그거 올려놓고 내가 지금 이걸 1시간 안에 한번 풀어볼게. 자, 가능할 것 같거든? 예서야? 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너네는 아마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 충분해요. 아무리 길어봐야 3시간이야.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또 너네 시기가 모르겠다고 맨날 별표 쳐올 거잖아. 맞지? 어쨌든 조금만 노력해보세요. 어차피 뭐 이제 방학도 며칠 안 남았고 다음 주면 개학이잖아. 언제 개학이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너무 빠른데? 화이팅! 야, 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방학 숙제 같은 거 없잖아. 맞죠? 있냐? 일기 써래? 아, 그런 거 안 하잖아. 네. 예서 그치? 일기 썼냐? 또 일기는 항상 그 직전에 몰아쓰는 맛이 있잖아. 그치? 그날 맑았나? 이러면서
그 날씨 보고서 그거 막 하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나도 어릴 때 그게 있어. 예전에 언제 한번 이제 우리 엄마, 나는 아직 본가에 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방을 정리하러 왔는데 갑자기 야 광현아 읽어봐봐 해서 보여주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기인가 막 그랬어. 내가 거기에 누구 좋아한다 막 이런 거 써있고 와씨 걔는 기억도 안 나. 개 신기하더라고. 오늘 새록새록해. 초등학교 4학년이 몇 살이야? 11살? 3분의 1이네요. 귀여울 때가 있었어. 너네도 귀여웠잖아. 네, 지금은 좀 어쨌든. 예. 자, 거기 쉽습니다. 예, 115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방학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주말에 빠르게 끝내. 또 월요일날 숙제한다 그러면 또 시간 없잖아요. 예. 자, 39번 한번 볼게요. 39번. A 집합은 1부터 4까지.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 합 B 차 A가 1, 2, 5. 자,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얘만을 봤을 때는 B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A가 뭐야? 자,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전체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 그릴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봐. A에는 1, 2, 3, 4가 있어야 되는데, 오우 쉣.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대칭 차집합 이거죠. 맞지? 잘 봐. A 차집합이 이쪽, B 차집합이 이쪽이야. 그거를 합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와 여기에 1, 2, 5라는 원소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누가 없냐? 5가 없네? 5는 이쪽에 있다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 1과 2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운데는 3, 4가 있어야 되네. 아, 그럼 B 집합은 3, 4, 5다. 됐죠? 어려운 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number 40.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제곱수. A는 1, 2, 4, 8. B는 1, 3, 5, 7, 9. 여기에 대해서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입니다. 자, 얘는 차집합을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요. 자, 그래야 보기가 편합니다. 그럼 얘가 B 여집합의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돼. 자, 근데 이 새끼 뭐야? 그냥 A야. 맞죠? 그냥 A야. 그러면 얘가 B 여집합, 교집합 A인데 뭐 하고 싶어? 순서를 바꾸고 싶지. 교환을 하고 싶어요. 그럼 A 교집합, B 여집합은 결국엔 뭐를 위해? A 차집합 B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됐죠? 그럼 A 차집합 B니까 누구야? 아,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다 뺀 거. 누구 빼야 돼? 1 또 빼고. 누구 빼요? 뭐야? 1밖에 없어? 끝인데?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2, 4, 8이다. 왜? 너무 쉬운데. 괜찮지? 괜찮죠? 뭐, 요 정도입니다. 네, 연산은 어렵지 않아요. 자, 넘어갑시다. 116페이지. 예, 거기는 알아서 해보시고요. 쉬워, 생각보다. 46분 같은 거 질문하지 마. 이거 그림 그리기 힘들어. 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갑시다. 자, 117페이지에 49을 보세요. 49.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 그 다음에 B는 2, 3, 5, 7. 자, 이럴 때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요. 기역, 니은. 자, 조금 얘만으로 봤을 때는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A, B. 자, 그리고 얘는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전체까지 그려주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천천히 원소를 집어넣을게요. 자, 일단 A와 B의 교집합 2와 3은 공동이네. 그러면 여기에 2와 3이 있겠고. 그럼 A 쪽에는 1, 6이 더 있고요. B 쪽에는 5, 7이 더 있지. 자, 그러면 나머지 4개 밖에 있는 거지. 누구 있냐? 4,
8, 9, 10 이렇게 4개가 됐죠? 밖에? 됐죠? 오케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러면 기억이 맞아?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기억이 맞아? 아니, 절대 아니고. 이해이 맞아요? B차 집합 A는 여기야. 아, 이거 2개 맞네요.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조금 여기서 중요하다. 자, 디귿 뭐라고 되냐면 A 합 B와 서로 소가 되는 집합을 구해야. 자, 그럼 들어봐. 잘 봐봐. A 합 B와 서로 소라는 얘기는 A 합 B와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맞지?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맞아? 겹치는 게 없어야 돼. 누가 없어야 돼? 1, 2, 3, 5, 6, 7이 없어야 돼. 그러면 얘랑 서로 소가 들고 있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4, 8, 9, 10이야. 맞지? 얘네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럼 몇 개냐, 집합의 개수가? 예서야, 이런 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내가 가질 수 있는 원소가 4개라고. 그러면 2의 4제곱, 즉 16개입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원소를 몇 개 담을 수 있는지만 생각해보면 편해.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 진짜로? 자, 그럼 나머지는 직접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118페이지로. 자, 53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래. 오?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 뭐야? 얘는 A 차집합이잖아요. 얘가 하나도 없대. 그럼 어떻게 되네? 잘 봐요. 원래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가 없대.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A가? B 안에 들어와 있어도 된다는 거지. 맞지? 얘가 없어요. 얘가 없어. 지워. 그러면 A는 요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즉, 얘가 의미하는 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를 의미해요. 됐죠? 자, 그러면 1번 틀렸습니다. 2번 맞아요. A도 B가 A. 맞죠? 3번 맞고 4번. 자, 4번. 자, 4번 잘 봐요.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 있다. 자, 이건 밖에. 예, 잘 들어요. 자, 우리가 어차피 뒤에 이제 명제를 할 거잖아. 명제에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 둘의 관계에 우리 뭐라 그래? 기억나? 둘의 관계에 뭐라 그래? 이게 공수터 한 거 맞냐? 명제 했잖아. 이게 뭐야? 둘이 무슨 관계야? P이면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둘이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둘이? 필요 충분 그게 아니다. 둘이 무슨 관계야? 순서 바꾸고 부정을 하면 대우죠, 대우. 그래서 잘 들어요. 자, 얘네 둘의 관계는 이제 대우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우 관계는 얘가 맞으면 얘도 무조건 맞아요. 됐지? 기억나 혹시? 대우입니다. 나중에 해줄게. 걱정하지 마. 자, 옆에다가 대우라고만 써주세요. 얘랑 얘는 대우라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입니다. 그 다음 5번은 맞는 얘기예요.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괜찮아? 괜찮죠? 네.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119페이지 59번 하고 보겠습니다. 59번. 자, 전체 집합은 20 이하 자연수고 A 집합은 1, 3, A 빼기 1, B 집합은 A 제곱 빼기 4, A 빼기 7과 A 더하기 2. 자, 그런데 A요 B요 합집합 A요 교비가 1, 3, 8이더라. 자,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잠깐만. 왜? 저 뭐냐? 여기 있다. 갖고 있어? 갖고 있니? 저기 여기로 가서 앞에서 천천히 채우고 웬만하면은 같이 요거를 한 장 정도 했을 때 채점에 한 장 채점에 한 장 채점에 몇 시에 걸려 지금 하시? 내가 정해. 그거 줬어. 자, 얘가 되는 게 뭐예요? 얘는 이제 대칭 차집합이지. 얘가 A 차집합 B고 합에 B 차집합 A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네, 대칭 차집합입니다. 이거네. 여기 부분이잖아요. 맞지? 자, 그런데 요 안에 138이 있어야 돼. 야, 그럼 봐봐라. 이미 13은 여기 있네요. 맞지?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8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 그러면 얘와 어떤 놈은 교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여기에 A 백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얘와 이 둘 중에 하나는 교집합이어야 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8이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잘 봐봐요. 얘랑 같다. 좀 복잡하지 않아? 그냥 둘 중에 하나가 8이라고 풀어볼게요. 자, 그럼 들어봐요. 일단은 얘가 8이다. 좀 쉬워 보이니까. A 더하기 2가 만약에 8이라면 얘가 얼마냐? 이러면 A가 6잖아요. 그러면 A의 제곱 빼기 4A 빼기 7의 값은 얼마야? 36? 그리고 뭐야? 24 빼기 7이니까 5야 5. 자, 그러면 얘 5야? 5네. 이런 끝났죠. 맞지? 사실 A가 6이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8이 얘라면, 즉 A의 제곱 빼기 4A 빼기 7이 8이란 얘가 넘어가면 A의 제곱 빼기 4A 빼기 15가 0. A가 루트죠. 무리수지. 이러면 여기에 들어가든 8이라는 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A는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6이어야 돼요. 괜찮아? 내가 지금 그걸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금방 가서 바꿔줄게. 됐어요? 어려운 거 없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1번의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61번. 자, 쟤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거 쉬었다 할게요. 예, 몇 문제 더 할게요. 자, 61번. 모든 원소의 합을 S의 X라고 했을 때 A라는 집합은 A, B, C, D, E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얘에다가 다 K를 더한 걔네들인데 다 K를 더한 거예요. 이럴 때 가정권 S, A가 37,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나조건 A 차집합 B가 2, 4, 9. 공간이 너무 좁은데. 다조건 S의 A 합 B가 92.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K가 얼마나?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A의 원소의 합은 37이래. 자, 뭐란 얘기야? A부터 2까지 다 더하면 얘가 37이라는 얘기.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2와 4와 9래. 이씨. 그럼 이 5개 중에 3개는 2, 4, 9라는 얘기네. 그럼 몇 개는 얘랑 겹치네? 미쳐버릴 것 같아. 얘는 잘 모르겠어. 그치? 나는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다 A 합 B의 전체 원소의 개수가 92래. 오, 잠깐만.
응? A와 B의 전체의 원소에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잘 봐요. A가 있고 B가 있는 거잖아요. 맞지? 자, 그런데 A 차집합 B가 2, 4, 9라는 건 여기에 2와 4와 9가 원소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두 개는 겹치겠네. 맞아요? 두 개는 겹치겠지.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D와 E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도 이제 세 개의 원소가 남겠지. 맞아요? 자, 얘네를 싹 다 더했을 때 92래. 대충 알겠어요. 자, 근데 들어봐. 이러면 갑자기 쉬워져. 자, 얘가 D와 E가 아니라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얘들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만약에 여기 A 더하기 K와 B 더하기 K가 있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여기가 C 더하기 K, D 더하기 K, E 더하기 K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인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얘가 90이잖아. 전체 다 더하면 90이래. 그 중에 2, 4, 9만 또 빼면 얘가 나오네요. 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SB가 얼마나 있냐? 92에서 얘네 2, 4, 9를 뺀 13을 뺀 얼마야? 13이 아니야? 15죠? 15를 뺀 얼마야? 7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여기 봐봐. A 차집합 B는 2와 4와 9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B 전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합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이해돼요? 자, 얘가 뭐야? 얘가 아까 요거죠. 실제 계산하는 거. A 차집합 B는 합집합에서 B를 또 뺀 거다. 자, 그럼 봐봐요. A 차집합 B는 합집합에서 B를 또 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B를 또 뺀 거니까 여기서 B의 원소의 합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니?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하게 쓴 거. A 차집합 B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A 합 B에서 B를 또 뺀 거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A 차집합 B 우리가 알고 있고 A 합 B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오케이? 괜찮아? 여기 봐, 아줌마들. 여기 봐. 자, 그래서 77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끝났지. 뭐가 끝나? 해봐요. 얘네를 다 더한 거. 얘네를 다 더한 게 37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K를 다 붙인 게 77이 됐네. 얼마 커졌어? 40이 커졌죠. 근데 이 새끼가 누구야? 5K란 얘기. 끝. 됐어요? K가 여기서 8 나와. K를 5개를 더해야 되니까. 됐어요? 괜찮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라는 거. 자, 딱 두 문제만 하고 시작할게. 자, 64번으로 갑시다. 딱 두 문제 참아. 64번.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7까지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1, 2, 3.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2, 3, 4, 5. 이렇게 되고요. 집합 P를 A 합 B 교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럴 때 P와 X는 6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이 X의 개수를 넣어야 돼요. 자, 얘도 이제 집합의 개수다 보니까 원소를 누굴 들고 있냐로 우리가 따지면 되겠지. 원소를 몇 개 들고 있을 수 있냐. 자, 그럼 봐봐요. 얘가 뭐냐. 자, 교집합에 여집합이 보이네. 뭐로 볼까요? 차집합으로 바꾸지. 자, 이 P라는 집합은 A 합 B에서 뭘 뺀다? A 교 B를 뺀 거랑 똑같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 A와 B를 다 합한 다음에 교집합을 또 빼. 그럼 얘는 뭐야? 또 이거네? 또 대칭 차집합이에요.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천천히 원소 좀 넣어봅시다. 그러면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자, 원소 천천히 넣을게요.
겹치는 게 2와 3이네. 그러면 여기 교집합에 2와 3이 있어야 되고 이쪽엔 1, 이쪽엔 4, 5가 있어야겠네. 그러면 6, 7은 요 밖에 있다는 얘기지. 되겠죠? 자, 그러면 P집합은 누가 되는 거야? 요 밖에 있는 요쪽에 1, 4, 5겠네. 되겠어?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 X가 가질 수 있는 건 이 전체 집합 안에 7개의 원소 중에 하나인데, 자, X가 가질 수 있는 건요 1, 2, 3, 4, 5, 6, 7 중에 가질 수 있고 1, 4, 5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돼. 아,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2의 몇 제곱? 예서야 2의 몇 제곱? 1제곱? 나머지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16개의 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원소를 몇 개 담을 수 있냐고 생각을 하고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 실제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넘어가서 한 문제만 더 하고 갈게요. 69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A 집합은 1과 2고요. B 집합은 2, 3, 4예요. 자, 이럴 때 X 교집합 A가 공집합은 아니고 X 교집합 B도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이럴 때 X의 개수를 물어봤어. 야, 조금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우리 요거 먼저 그려봅시다.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 자, 그러면 교집합은 2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1, 이쪽에 3과 4라는 원소를 들고 있을 수 있네. 그럼 밖에 5가 있겠죠. 여기가 되겠죠. 자, 이건 무조건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게 좀 해석하게 됩니다.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A랑 하나는 겹쳐야 돼. 맞지? 최소한 하나는 교집합이 있어야 돼요.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이게 좀 헷갈리거든. 다시 X와 A는 하나는 겹쳐야 돼. 맞아? X와 B도 하나는 겹쳐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잘 봐봐. A와 하나는 겹쳐야 되고 B랑 하나는 겹쳐야 돼. 오? X가 누굴 들고 있으면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돼? 2. 얘를 들고 있으면 한 방에 해결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2를 X가 원소로 가질 때를 구분을 먼저 해볼게요. 자, 들어봐요. 2라는 걸 원소로 무조건 갖는다면 X는 누굴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지. 맞지? 2를 가지면 A랑도 겹치고 B랑도 겹쳐. 아무 문제가 없어. 맞아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그러면 나머지 2 말고 하나, 둘, 셋, 4개의 원소는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돼. 그럼 뭐예요? 4개의 원소 이렇게 16개의 집합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2만 있으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2를 갖지 않는다면 이게 어렵습니다. 2를 갖지 않는다면 여기서 잘 봐. 자, X는 2를 갖지 못해. 그러면 반드시 누구는 가져가야 돼? 1은 가져가야지 A랑 겹치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 X는 반드시 1을 가져가야 돼. 맞지? 그리고 3 또는 4를 가져가야 되지. 그래서 3 또는 4를 X가 가져가야 돼. 이거 이해돼요? 그래야 교집합이 있지. 예상하니? 내가 널 자꾸 부르는 이유가 있어. 알잖아.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봐봐. 자, 일단 첫 번째. 1, 3. 1, 4 또는 1, 3, 4. 그러면 1과 3 또는 4를 가져가는 경우만 몇 가지예요? 3가지. 다시 1, 3, 4 중에 자
1은 반드시 가져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3이랑 4는 아무거나 가져가면 돼요. 4는 안 가져갈게. 또는 1을 가져갔어. 3 안 가져가. 4 가져갔어. 1 가져가, 3 가져가, 4 가져가. 상관없지? 이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쌤 그러면 4와 5는요? 4와 5는요? 2는요? 2는 일단 가져가면 안 되고 5는요?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고. 그래서 각각 두 가지씩의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5의 경우에 이건 5를 결정해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가 총 6개의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16, 여기서 6이니까 얼마야? 22개의 집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네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한 방에 계산은 못해. 1을 가져갈 때와 안 가져갈 때는 완전히 달라요. 1을 가져갈 때는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고 1을 안 가져갈 때는 아무거나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 됐어요? 이걸 꼭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교집합이 있을 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 2개짜리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안되시죠? 경우의 수의 문제야, 완전히.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일단 쉬었다가 저는 한 35분쯤에 왔습니다.